안녕하세요. 코인 알려주는 남자입니다. 밤사이 비트코인은 신고가를 다시 한번 경신하며 현재는 10만 6천 불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비트코인과 관련된 아주 중요한 일이 시작되는 날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영상을 통해 다뤄보고, 비트코인보다 알트코인들이 많이 못 가고 있습니다. 원인이 무엇인지 다각도로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비트코인이 신고가를 경신할 때 다시 한번 고래들이 힘을 쓴 모습을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갈색고래와 보라고래가 주체가 돼서 비트코인을 지속적으로 끌어올리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10만 불 위에서는 보시게 되면 11만 불에 비트코인의 이 매도벽이 형성이 되고 있는 걸 확인할 수 있고, 생각해보면은 너무나 가격이 높은 가격인데 위로 계속 매도벽이 생기는 게 조금은 신기한 요즘인 것 같습니다. 선물청산 맵상으로 봤을 때 밤 사이에 비트코인이 여기까지는 안 오겠지라고 구축했던 숏 포지션, 이 부분을 모두 다 건드린 걸 확인할 수 있고요. 뒤에 롱 포지션이 뒤늦게 따라붙으니까 이것마저도 정리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런 변동성이 작게 계속해서 발생을 하고 있다 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비트코인이 신고가를 경신할 때 무엇보다도 비트코인 현물 ETF의 영향이 컸다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비트코인 현물 ETF에서는 지속적인 순유입이 일어나면서 비트코인 가격을 우상향으로 만들고 있고, 신고가를 계속해서 경신하게 만들고 있고요. 연속 순유입이 계속해서 쌓이고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만 순유입이 조금은 줄어들고 있는 걸 볼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멈춰가지고 손바뀜이 일어난다던가, 이 부분 그런 움직임들에 대해서는 경계를 하는 단계가 점점 다가오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지금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골드랑 비교했을 때 비트코인 골드 차트인데 아주 중요한 지점을 뚫어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비트코인이 오르고 다른 알트코인들에서 돈을 흡수해가지고 비트코인이 끌어오르는 아주 중요한 단계다. 비트코인이 이렇게 있고, 알트코인이 이따 말씀을 드리겠지만 돈이 쌓였었습니다. 그 돈을 쌓인 걸 다시 비트가 회수해 가면서 중요한 지점에서 끌어올라가고 있는 그런 단계이기 때문에 비트코인은 올라가고 있고 다른 알트들은 조금 힘을 쓰지 못하고 있는 그런 양상이다라고 보면 되겠고요. 이걸 구체적으로 비트코인의 도미넌스를 통해서 보게 되면, 트럼프 당선 이후에 비트코인과 알트코인들이 굉장히 뜨겁게 달아올랐고, 그때 움직임을 보게 되면 비트코인이 전고점을 경신하면서 도미넌스가 쭉 올라간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뒤에 비트코인이 일정 정도 10만 불에서 94K 사이에서 횡보를 할 때 알트코인 도미넌스가 내려오면서 알트코인의 시간들이 잠깐 있었습니다. 알트코인들이 굉장히 뜨겁게 움직였고,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이 돈을 알트코인에 밀어 넣었습니다. 새로 들어오시는 분들도 비트코인을 사기보다는 알트코인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알트코인들의 돈이 많이 밀어 올라왔고, 뒤에 도미넌스가 너무 급격하게 빠지다가 다시 올라가고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알트코인에 모인 돈들이 에너지가 돼서, 재료가 돼서 비트코인이 계속해서 신고가를 경신할 때 이 돈들을 쓰고 있다 라고 보면 되겠고요. 10만 불에서 94K 사이에 있었을 때 그때 중요한 것들 중에 알트코인들이 이틀간 굉장히 많이 청산이 되면서 세력들로 돈이 넘어갔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때 넘어간 돈들이 비트코인의 신고가를 경신하는데 계속해서 쓰여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알트코인이 지금은 조금 힘든 상태, 며칠 되진 않았지만 며칠 되지 않아도 코인 시장에서는 몇 달이 된 것처럼 많이 고통스럽기 때문에 24시간 돌아가는 시장이다 보니까 알트코인이 좋지 않은 건 아닌가라는 느낌을 받는 시기에 접어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거기에 한 가지 더해서 알트코인이 안 그래도 유동성을 비트코인이 가져가고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한국에 있는 업비트, 빗썸의 거래소들이 불장을 대비하기 위해서 알트코인들을 정말 많이 상장을 시키고 있습니다. 이 알트코인을 상장을 많이 시키는 건 단순히 그냥 유동성, 여기에 돈을 넣는 그런 것뿐만이 아니고, 알트코인 시장 전체적으로 있던 돈들이 이 상장을 위해서, 상장에는 그냥 상장했을 때 사서 버는 것도 있고, 현물, 선물 갭을 통해서 먹는 것도 있고, 딸이라고 해가지고 해외 거래소에서 한국 거래소로 보내서 돈을 버는 방법들이 너무나 다양하게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하는 사람들의 돈들이 모두 이쪽으로 몰리게 됩니다. 안 그래도 유동성이 부족한 상황에서 추가적으로 돈들이 다 이쪽으로 몰리기 때문에 알트코인들이 이 부분에도 영향을 분명히 단기적으로는 받는다라고 봐야 되겠고요. 상장이 있을 때마다 알트코인들이 조금 힘을 못 쓰는 모습을 여러분들께서도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마이클 세일러는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역시 비트코인을 추가 매수했습니다. 비트코인을 무려 10만 불 위에서 추가 매수를 했는데
15,000개 정도, 원래 매수한 수량보다는 작은 느낌이 있긴 하지만 15,000개 정도 추가 매수를 했고요. 자, 마이크로 스트래티지는 중요한 변화 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QQQ에 편입이 됐고 12월 23일부터 실제 QQQ에 있는 돈들이 기계적으로 마이크로 스트래티지 주식을 사야 된다, 그런 시기가 다가오고 있고, 그렇게 되면 정말 많은 돈들이 들어오게 되고, 돈이 들어오게 되면 비트코인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다. 정말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고요. 또 시장에서는 비트코인 한정에서는 공급보다 수요가 미친 듯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OTC 시장에서도 비트코인이 모자라고 있는 상황이고, 채굴업자들이 아무리 던져도 수요를 공급이 따라가지 못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보시게 되면 OTC 데스크의 밸런스가 계속해서 쭉쭉 내려가고 있는 걸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제목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비트코인이 역사적인 날이다, 정말 운명이 바뀔 수 있는 중요한 날이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미국에 있는 FASB 회계 규칙이 공식적으로 시행이 돼서 기업들이 비트코인을 보유할 수 있는 날이 됐습니다. 이거 작년에 마이클 세일러가 정확하게 1년 전에 이 FASB가 세법이 바뀌면 기관들이 비트코인을 매수하기 위해 노력을 할 거다라고 이야기를 했었고, 1년이 지나서 이게 실제로 시행이 됐습니다. 기존까지는 미국 기업들이 비트코인을 갖게 되면 비트코인의 가격이 올랐을 때 이걸 반영을 못 했었습니다. 그냥 산 가격, 그리고 빠졌을 때는 빠진 가격으로 반영이 됐었는데, 이제는 비트코인을 매수하고 비트코인 가격이 오르면 이게 기업이 가격이 오른 거를 반영할 수 있는 세법이 변경됐다. 이런 대차대조표상에 표기를 할 수 있는 걸로 변경이 됐고, 미국의 회계 기준은 글로벌 회계 기준이기 때문에 이 부분이 글로벌로 확산이 될 가능성이 매우 크고, 그렇게 되면 마이크로 스트래티지 같은 비트코인을 매수하고 보유한 그런 기업들이 정말 많이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 비트코인 수요는 더 폭발적으로 증가할 가능성이 크고, 특히 미국 기업들 같은 경우는 트럼프 행정부의 친암호화폐 전략과 맞물려서 비트코인을 미국으로 더 많이 가져오게 될 거고, 비트코인 현물 ETF도 미국으로 비트코인을 가져오게 될 거고, 비트코인을 미국의 전략 자산으로 삼게 되면 역시 비트코인을 미국으로 가져가게 될 겁니다. 미국에서는 그런 움직임을 정부, 기업, 개인 모두가 세 가지 주체가 다 축이 돼가지고 비트코인을 가져가기 위한 정책적인 변화를 만들어내고 있고, 너무나 중요한 이 변화가 시작이 됐다, 꼭 알아야 되겠고요. 물론 이 변화가 하루아침에 뭔가를 만들어내지 않습니다. 코인 하시는 분들이 원래 분 단위, 시간 단위로 변화하는 거에 대해서 민감도가 높기 때문에 며칠이 지나도 왜 일어나지 않느냐, 이런 걸 가지고 이야기를 하시는데, 그런 것보다는 이 판 자체가 정말 거대하게 변경이 됐다 라고 봐주시면 좋겠고요. 리플 같은 경우도 스테이블 코인이 오늘부터 쓰이기 시작을 한다고 합니다. 리플 USD가 런칭이 되고, 이게 활용이 되면 리플 생태계에서도 뭔가 스테이블 코인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또 다른 변화가 발생을 할 수 있다는 걸 우리는 알아야 되고, 이런 움직임을 통해서 리플 고래들 같은 경우는 리플을 굉장히 많이 최근에 모은 걸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엄청나게 리플을 많이 모아가고 있는 걸 확인을 할 수 있고, 이런 변화에 대해서 고래들은 변화에 맞게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정도로 보시면 되겠고요.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아직도 가야 할 길이, 기술적인 차트 RSI 상으로 봐도 아직 가야 될 길이 조금 더 많이 남은 그런 상황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반복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알트코인이 조금 힘들고 혹은 앞으로 조금 조정이 오고 힘든 상황이 오더라도 우리가 가야 되는 거는 조정을 보고 가는 게 아니라 뒤에 계속해서 저점을 높여가고 있는 이 시장을 보면서 가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알트코인이 가기 위해서는 솔라나와 이더가 가야 되는 건 정말 명확한 사실입니다. 이건 하루아침에 바뀌는 게 아니더라도 어쩔 수 없는 사실이에요. 알트코인 대장들이 가야 알트 시즌이 진짜로 오는 거고, 지금은 알트 시즌이 왔다고 이야기하기에는 너무 소수 코인들만 국지적으로 움직임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불장은 빠른 사람들만 돈을 벌 수 있는 불장이고, 준비 잘 된 사람들만 벌 수 있는 거고, 모두가 참여해가지고 뛰어드는 판은 아직 시작이 안 됐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대형 고래들이 이더리움을 축적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이거 예전에, 그러니까 리플이 지금은 굉장히 가격이 올랐지만 예전에 리플 고래들이 리플을 많이 모으고 있었다. 근데 그게 거의 1년 전에 그랬거든요. 1년 뒤에 반응이 왔죠. 근데 이더리움 같은 경우도 고래들이 모으는 게 시간이 됐습니다. 근데 언젠가는 반드시 이 부분이 영향을 줄 거고, 보시게 되면 코인 시장에 지속적으로 돈이 유입이 되고 있습니다. 이건 변화없는 사실이기 때문에 돈이 계속해서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다, 이런 부분들을 봐야 될 것 같고요. 또 중요하게
돈이 또 들어오는 하나 FTX 터진 거요. 그 부분에 대해서 채권자들한테 1월 달부터 해가지고 60일 안에 돈을 다시 지급을 한다고 합니다. 그럼 또 엄청나게 거대한 돈들이 이 코인 시장에 들어올 수 있는 하나의 또 다른 변수가 열리고 있다라는 걸 우리는 알아야 되겠고, 돈이 그냥 코인 시장으로 들어온다는 이야기밖에 없습니다. 현재는 이 돈이 들어오는 곳에 같이 들어와 있어야 된다라고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이더 모으고 있다 라는 것들을 데이터를 통해서 센티먼트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 당장은 의미 있는 변화가 없을 수도 있지만 이더리움은 누군가가 모아가고 있고 솔라나 생태계는 오늘도 발전을 해가고 있습니다. 이더와 솔라나가 본격적으로 움직일 때 우리는 더 알트코인 시장에 더 뜨겁게 다가가야 되는 그런 시점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준비를 차근차근 하고 있는 게 보여지고 있는 요즘인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많은 공유, 댓글 큰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상 봐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